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송명리의 매산입니다. 소환이 지나 대안을 향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기해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인 신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신강 신약 부분에 최신인 키토를 목일간으로 잘못 표기한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신 시청자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살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신살을 다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신살들을 통해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되겠죠. 예로 신살 중에 낙정관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정관살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운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신살입니다. 요즘 운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 운물에 빠져 죽는다는 살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삼재라는 것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삼재라는 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당되는 그 삼재는 사유축, 즉 다시 말하면 뱀띠, 닭띠, 소띠가 해당되는데 앞으로 3년간 삼재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살로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삼재란 물불, 바람, 이 세 가지 재앙을 뜻하는 것인데요. 옛날엔 치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난리를 많이 겪었죠. 또 소화시설이 잘 되지 않아갖고 불에 대한 공포도 있었습니다. 또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일기예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방풍 문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또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치수라든지 소화, 방풍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지 않았을 때 공포의 대상으로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한 것이 삼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삶로 지금도 오래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겨울이 돼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삼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 각자 개인의 팔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옛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신살 중에 과학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 삶을 12단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즉 12지지, 12성진, 12신살, 또 12운송법이 그것인데요. 이 48가지의 신살을 위주로 살피고 이 외의 수많은 신살은 팔자를 감명하는 단계에서 참고하는 정도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8가지의 신살을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한다면 팔자를 감명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12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띠로 잘 알고 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12가지 동물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띠로 잘 알려져 있는 동물을 우리 물형과 가장 가까운 동물을 배속시켜서 이 하나의 물하게 된 물의 세 가지 세 가지 동물을 배속시켜서 12개니까 36가지 동물을 배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36금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취지에 3마리씩의 동물을 배속시킨 것을 36군수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에는 쥐, 그 다음에 제비, 박쥐, 축에는 소, 개, 자라, 개가 이게 갑각류에 속하죠. 네, 그 다음에 인, 호랑이, 표범, 여우, 그 다음에 묘는 토끼, 고슴도치, 오소리가 배속되고요. 진에는 용, 교룡, 물고기, 사에는 뱀, 지렁이, 드럼허리, 오는 말, 사슴, 노루가 배속되고요. 민, 양, 매, 기러기, 신에는 원숭이, 고양이, 긴팔 원숭이, 위에는 닭, 꽁, 솔개가 배속되고요. 술에는 개, 이리, 승냥이, 돼지에는 해에는 돼지, 멧돼지, 암돼지, 이와 같이 12지지에 3가지씩의 동물을 배속시켜서 우리 그 36금수라고 합니다만, 우리 이렇게 36금수가 배속된 이유는 이 동물의 성향을 따라 성향으로 우리 인간의 팔자를 좀 더 풀어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 말고 또 천간의 글자 가지고도 동물을 배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간의 글자에서 동물을 배속시킨 것은 예를 든다면 갑은 여우다, 을은 담비다, 병화는 사슴, 정은 노루, 무는 늑대, 기는 개, 경은 까마귀, 신은 꽁, 그 다음에 임은 제비, 개는 박쥐. 이와 같이 천간의 글자에도 동물을 배속시켜가지고 그 글자의 속성을 이해하기 용이하게 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임일간이라면 제비를 연상하면 금방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겠죠. 제비는 우선 철새 아닙니까? 철새니까 따뜻한 강남에 따뜻한 지역에 와서 첫 번째 집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새끼를 부화시키죠. 또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200~300번씩 다운해서 벌레를 잡아다 먹여야 되겠죠. 이렇게 또 잘 성장시켜서 또 추우면 또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비의 속성은 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첫째 견문이 넓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새끼 낳고 알 낳고 또 성장시켜서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엄청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비의 생활을 우리 인간 삶에다가 접목시켜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제비가 또 한편으로는 먹고 놀고 즐기는데 또 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결혼할 때 이 뒤에 예복을 때 연유복이라고 하죠. 그 제비 꼬리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송년회니 막년회니 무슨 회감년이니 전부 다 연자, 제비 연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로 태어난 사람은 바쁘고 힘든 생활하면서도 또 먹고 놀고 즐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금방 그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신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은 겁살, 제살, 촌살, 지살, 연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도화살이라고 하죠? 여자에게 도화가 있으면 뭐 끼가 있다는 이런 도화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이 반한살이라는 게 말 안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명마라고 하더라도 안장이 없으면 타고 말을 타고 하다가 떨어지겠죠. 낙마하겠죠. 말 안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마, 육해살, 화개살, 이와 같이 12개가 12신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12운송법.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포태양, 생육, 대록, 왕쇠, 병사묘.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을 12단계로, 우리가 1년이면 12단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삶을 12단계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이 12운성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12성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고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귀에꼰, 파간문,
그 다음에 복였고 인예수 하는 12성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네 가지, 12가지, 그러면 전부 다가 12개가 4개니까 48수가 되겠죠. 이 48수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 명을 간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48수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냐. 자, 운영하기 전에 먼저 12지는 12성진과 같이 연동해서 보고요. 12신살은 12 그 운성과 같이 연동해서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칠판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12성진이라고 했었습니까? 그 귀, 애권, 화관문, 복예고, 그 다음에 인예순대, 이걸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같이 연동한다고 했으니까 자귀, 추백, 인권, 여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유인, 순례, 해수, 이렇게 보는 것이 외우기도 쉽고 뜻을 이해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자자 하게 되면 이거 귀자고로 자귀. 만약에 축이 있다면 액성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묘입니다. 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파 깨지는 글자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팔자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2신살과 12운성도 또 연동시켜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위에 보면 절태양 또는 포태라고 하죠. 포태양, 생육, 대루, 왕쇠, 병사, 묘, 이것이 12운성이고요. 12신살은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걸 이제 줄여서 한 얘기고요. 여기 보면 망은 망신살이고, 장은 장성살이고, 반은 반한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은 역마살, 육은 육해살, 그 다음 화는 화개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울 때는 포태양, 생육, 대록, 왕쇠, 병사, 묘. 12신살은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2지와 12성지는 같이 연동시켜서 보고, 12운성과 12신살도 또 같이 연동시켜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동시켜서 볼 적에 이 글자, 우리가 이제 궁과 성을 얘기들 하죠. 궁성. 여러분들이 궁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궁과 성에 무슨 얘기냐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궁이니 부모궁이니 형제궁이다 또는 무슨 배우자궁, 자식궁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궁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 육친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과 성을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제 간목이 일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이 밑에 깔고 앉아있는 글자가 자인데, 요 집은 요게 뭡니까? 배우자 궁이죠. 집은 요거는 조상궁, 요건 부모 형제궁, 요건 배우자 궁, 요거는 자식궁. 이렇게 집입니다. 궁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배우자 궁에, 이게 남자라면 이 배우자 궁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가 들어가 있죠. 물이 들어가 있어요. 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 테두리는 궁이라고 하고, 요 안에 글자, 자라는 글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뭡니까? 이 남자라면 이건 물의 글자니까 엄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배우자 궁에 엄마가 들어가 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 하나 보는 순간에 만약에 이런 손님이 왔다. 그럼 자, 부모님 생존에 계십니까? 여쭤보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죠? 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마누라 집에, 내 처집에, 내 배우자 궁에
엄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배우자 궁에 엄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바깥에 동그라미를 친 것은 궁이니까 집이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잘하는 글자는 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궁과 성. 근데 이제 이 성을 따질 적에는 우리가 원형이정법에 따라서 쓰게 되고 원형이정 아시죠? 원이라는 것은 봄의 계절, 하루 1년이 시작되는 봄의 계절을 얘기하고 형은 그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의 계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형 1위의 글자는 가을의 추수의 계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겨울에 완성되는 시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원형이정은 성으로 얘기할 때 원형이정법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으로 따질 적에는 원형이정은 조상궁이다, 부모궁이다 이렇게 궁을 따질 적에는 원형이정을 일단 금요화실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육친궁을 이제 우리가 할 적에 자 같이 연동해서 본다고 했는데 연동해서 볼 적에 자 12신사를 12운송법을 연동해서 찾을 때 예를 든다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경일기라고 합시다.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여기 자가 있습니다. 여기 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 경금이 이 신의 포태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봉법이라고 그러고요. 봉법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거법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좌법이라고 그러고요. 네 번째는 인종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기본으로 쓰는 것이 이제 봉법이니까 봉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자 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이 봉법으로 무엇이냐? 또 자가 무엇이냐? 술이 무엇이냐? 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것을 봉법이라고 하는데 이 봉법을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가 옛날에 한 명이가 이 손 안에 있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간에 글자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임계가 있는데 출발하는 장소만 알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자, 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신에서 출발하고 을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병무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해에서 출발합니다. 자, 정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에서 출발합니다. 경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 인에서 출발합니다. 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묘에서 출발합니다. 임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에서 출발합니다. 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쪽은 좀 양간입니다. 이쪽은 음간입니다.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합니다. 양간은 순행한다. 음간은 역행한다. 이 위치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금이 신이다. 그럼 경금은 아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여기 인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손바닥에 있죠? 여기가 어디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니까 인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포태양에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온다고요? 신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신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포태양, 생육, 대록, 녹지 속한 거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자가 있습니다. 자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포태양 생육 대로 왕쇠 병사 자가 여기 아닙니까? 아 이거 사주구나 이렇게. 자 다음은 술입니다. 술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포태양 생육 대로 왕쇠 술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쇠지에 속한다. 그 다음에 미까지가 있습니다. 미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포태양 생육 대로 포태양 생육 대지에 속합니다. 미까지 갔죠? 그럼 이거는 대지 관대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경금 일간을 보고 이렇게 신 보는 것을 봉법이다 이렇게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서 보는 것을 봉법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거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법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출발하는 건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만 여기 만약에 갑이라고 있다. 그러면 갑이 뭘 깔고 앉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거법에 속합니다. 갑이 신을 깔고 앉았을 때는 갑은 아까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신에서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신에서 출발하는데 절태양, 포태양이 출발하는 자리니까 이건 뭡니까? 절지에 깔고 앉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병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병은 자에 아까 병은 어디 있습니까? 병은 여기 병과 문은 해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병은 출발한 장소가 해에서 출발하니까 여기 해 아닙니까? 해에서부터 출발 포태하니까 태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경과 수는 똑같으니까 쇠지고요. 여기 만약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양의 글자니까 순행했지만 이번에는 음의 글자입니다. 그럼 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개는 오에서 출발하는데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행한다고 했으면 개는 자 여기가 어디서 출발한다? 오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오에서부터 역행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포태양 생육 대로 왕쇠 병사 묘 미가 묘지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좌법이라는 것은 또 뭐냐? 좌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에 속해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 엄마의 성분을 내가 알고 싶다. 근데 엄마가 팔자에 나타나지 않아 있어. 그럼 엄마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는 있을 텐데 이 8글자에 엄마가 나타나 있질 않아. 그럴 적에 엄마의 성분을 이 지지 속에 엄마니까 어디다 놓아야 되니까 부모, 형제, 궁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엄마의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볼 때 엄마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네 번째 인용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인용법이라는 건 끌어다 땡겨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 팔자는 재물에 속하는 글자인데 제가 여기 위에는 어떤 재물이 여기 연, 월, 일시 중에서 이 재물이 내 말년에 어떤 형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인정법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전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봉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 봉법과 그 포태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봉법과 거법과 좌법과 인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갑은 신에서 출발하고 병문은 해에서 출발하고 경은 인에서 출발하고 임은 사에서 출발한다. 출발할 때 포태양, 절태양 이렇게 시작되면 그 지지까지 가게 되면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가는 순행한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가는 역행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손을 돌리는 것이 됐죠. 이렇게 양가는 순행한다. 음가는 역행한다는 이치만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48자를 이게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8글자를 숙지한다. 그래서 숙지할 때 그 요령은
자와 12지지와 12성질을 같이 묶어서 본다. 그러니까 외울 적에도 자귀, 축에 축자를 보는 순간에 액이라는 머리를 먼저 뜻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묘자라면 이건 깨주는 글자로구나 이렇게. 또 인자가 들어가면 이건 권세자니까 힘을 의미하는 거구나, 세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자가 있다면 고독성입니다. 신자가 있으면 고독한 어떤 고독하고 관계되는 생각을 빨리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12지지와 12성질을 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연동시켜서 본다. 또 하나는 12성진과 12신살과 또 하나는 12운송을 같이 연동시켜서 본다. 예를 들면 같이 연동시켜서 보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 아까 요거 하나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봤을 때 이렇게 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호태양 생육대록하는 12운송으로 본 건데 이 록자가 하나 나면 그 다음 록이 어떤 게 여기 아닙니까? 여기니까 망신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12신살로는 망신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지 아닙니까? 여기 사지야. 사지라는 건 육해살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여기 술은 쇠지라고 했습니다. 술의 쇠지는 여기 반환살입니다. 아까 말의 안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반환살입니다. 이렇게 반환살. 만한장이라고 뜻이죠.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아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월살하고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알게 되면 12운송 하나만 알게 되면 12신살은 자연 속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금방 두 개를 연동시켜서 본다.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여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화살이 있다. 여자가 이렇게 도화살 있으면 소위 끼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여자 팔자는 도화살이 분명히 있고 연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왜일까요? 예, 우리 팔자는 정물과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팔자에 있는 것은 정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죠. 우리 바깥에서 올해 같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의 글자가 와가지고 내 팔자를 움직이게 만들 때 그때 합작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 만약에 욕지가 있다. 자가 여기 갑에서 봤을 때 갑에서 재에서 봤을 때 자가 욕지에 속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합작되는 글자가 뭡니까? 신자, 진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신이나 자나 진이 글자가 왔을 때 이 팔자가 도화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작해서 나타난다. 내 팔자의 정물, 최신의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바깥에서 오는 운에 의해서 내 팔자가 움직이게 되고 이걸 동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좋든 나쁘든 이걸 길이나 흉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48수를 알아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팔자가 정해지죠. 이 팔자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주로 이 48가지 이 원리에서 우리 팔자가 동하게 되고 이 동한 것이 우리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죠? 다음에는 이제 형충회합이라고 해서 팔자를 내 종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형충회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재미있어지죠. 여태까지 공부한 것은 뭐냐? 체의 영역, 움직이지 않는 체의 영역에서 한 것을 했고요. 이제 형충회합이 일어날 때 내 팔자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형충회합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